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위1비 프로젝트 3주차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흘러가네요. 우리 벌써 이번 주에도 6번째 지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게 되니까 지문 꽤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학 동안 우리가 선생님이 9주 동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제 3주차니까 앞으로도 6주가 남았죠? 그럼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14번에서 17번 오늘은 과학 지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문제를 먼저 볼까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일치불일치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봐야겠구나. 읽으면서 푸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 적절한 거 역시나 일치불일치로 보셔야 돼요. 그럼 15번도 읽으면서 푸는 문제죠. 그럼 14번과 15번 모두 이 10개의 선지를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문단을 읽고 요 10개의 선지 확인, 2문단 읽고 10개 선지 확인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기역과 니은이 나올 때 살펴보면 될 것이고 요것도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끊어주고 모두가 나오는 거 체크만 해주고 넘어갑시다. 17번 보기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체크하고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정도만 체크한 다음에 문단 번호를 매겨볼게요. 우리 몸이 제대로 1문단, 세포가 손상을 2문단, 자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3문단, 세포 내부에서 4문단, 세포 자멸사 5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올라와서 이제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문단은 쭉 읽고 나서 14번과 15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을까요? 네, 나오게 되죠. 세 번째 줄. 세포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파열되는 괴사와 달리 세포자멸사는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14번에 1번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괴사와 달리 세포자멸사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럼 14번에 1번 세포자멸사와 괴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14번에 1번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2문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2문단 내려가니까 바로 기억이 나오네요.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세포자멸사의 발생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일단 세포 자멸사의 발생이 있으니까 기억에 얘를 써주셔야겠죠. 세포 자멸사의 발생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 자멸사의 발생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내용을 한번 일단 읽으면서 14번과 15번의 근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찾았더니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되거나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등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포가 손상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14번에 3번에 해당하겠죠. 세포는 언제 손상돼요?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하거나 호르몬이 부족할 때 손상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럼 14번에 3번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 상황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뒷부분부터 세포의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등 세포가 손상되어 자, 이 내용과 세포가 손상되어 이 내용 자, 이렇게 세포가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서 요거 연결하시면 되죠. 카스파제가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세포의 호르몬이 세포가 손상되면 카스파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 15번에 1번을 알 수가 있어요. 세포의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된다? 카스파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15번에 1번에 어떻게 나와요? 세포의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카스파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군 이라고 했으므로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카스파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해야 되므로 15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에서 세포자멸사의 발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기억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문단에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문제를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을 먼저 보시면서 16번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막이요.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로 인해 방출된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인 카스파제를 활성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되면 방출이 되죠. 이 방출된 물질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인 카스파제가 활성화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얘를 통해 세포 자멸자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뭐 카스파제 9이 실행되고 절단하고 뭐 DNA가 붕괴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16번에 2번, 16번에 3번 요런 애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번의 기억을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기억 내용을 보면 일단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과 DNA가 결합하는 걸까요? 이거는 틀렸죠. 일단 세포 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문단 전체 내를 봤을 때. 그래서 기억의 내용이 일단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 2번 기억에서는 세포 내부의 효소가 DNA를 절단하는 거예요. 세포 내부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됐을 때 방출된 물질이 단백질 분해 요소인 카스파제를 활성화하죠. 카스파제가 활성화되는데 이걸 세포 내부의 효소라고 볼 수는 없죠. 막이 파괴되고 세포 내부에 막이 파괴되고 그 뒤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세포 내부의 효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기억이 틀렸고 얘도 기억이 틀렸네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3번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 이건 맞죠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된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거. 이거 맞죠? 카스파제가 활성화되면서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 내용은 없죠. 이 문단에. 그래서 이것도 없다라고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16번에 1번, 2번, 5번이 제거가 됐네요. 그러면은 니은 부분을 보면서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16번에서는 3, 4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서 여기까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 이제 3문단으로 올라가면서 14번과 15번의 남은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고 3문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단에서 바로 니은이 나오네요. 세포 자멸사의 유도라고 나오죠. 그럼 얘도 한번 써놓고 갑시다. 기억은 세포 자멸사의 발생이었는데 니은은 세포 자멸사의 유도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걸 정리를 해두고 3문단에서 먼저 14번과 15번의 근거가 되는 걸 찾아줬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세포독성 T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멸사하게 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14번에 4번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자, 세포 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멸사하게 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14번에 4번 세포 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 쭉 읽었어요. 다 읽고 났는데 15번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번에서 우리 3번, 4번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봐야겠죠? 요거.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니은에서도 DNA를 붕괴시키는 요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문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과립효소 B를 유입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게 16번에 4번에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6번에 4번.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다라고 했잖아요. 4번은.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 뭐에 의해?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번에 4번은 뭐예요?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게 뭐예요? 과립효소 B죠. 과립효소 B가 카스파제를 활성화해요. 이게 DNA를 붕괴시키게 돼요. 그럼 여러분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 효소가 DNA를 붕괴시킨 거예요?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된 효소인가요? 아니죠. 과립효소 B예요. 과립효소 B가 카스파제를 활성화시켜서 DNA를 붕괴시킨 거죠. 카스파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과립효소 B가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과립효소 B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니은은 뭐예요?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니은은 뭐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과립효소 B. 과립효소 B라는 애가 있죠. 이게 뭘 해요? 얘가 카스파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실행카스파제, 이렇게 활성화된 실행카스파제가 어떻게 한다? DNA 구조를 붕괴하는 거죠. 이 구조예요, 여러분. 이 구조입니다. 자, 니은은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는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활성화된다 라는 말과 틀렸죠? 그래서 이 설명은 니은이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3번 니은은 미토콘드리아 내에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여기 3문단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 물질이 분비되지 않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DNA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이 3번. 뒤에 내용도 맞으니까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에 니은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3, 4번만 확인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6번이 풀렸습니다.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문단 보면서 이제 남은 14번과 15번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보니까 여기 세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파편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세포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파편화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두 개의 층이 뒤섞이고 이렇게 돼서 포식하고 그래서 세포자멸사가 유도되고 이렇게 끝까지 이 과정이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이 14번에 5번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이거 뭐예요? 파편화가 일어난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14번에 5번 파편화가 일어난 세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가?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의 답 그럼 남은 거 뭐예요? 2번이네요. 질병 치료 분야의 세포자멸사 연구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연구 성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뒤에 5문단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연구 성과가 없으니까 14번의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4문단을 쭉 보면서 일단 15번의 근거가 되는 걸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두 개의 층이 뒤섞인다라고 말을 하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두 개의 층이 뒤섞입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15번에 4번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세포자멸사거든요. 자, 세포자멸사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층이 뒤섞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럼 15번에 4번 봅시다. 괴사한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괴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이기 때문 세포막이 뒤섞이는 거 어디서도 발생해요? 예, 세포 자멸사에서도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괴사에서 발생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설명한 이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번에 4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층이 뒤섞인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자멸사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오기 전에 포식으로 처리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 15번에 5번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멸사한 세포는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전에 처리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15번에 5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멸사한 세포는 구멍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낸다?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처리가 되죠. 그래서 15번에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거 15번에 2번과 3번이네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5문단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5문단에 바로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 줄. 세포자멸사는 비정상적 세포가 제때 제거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 하는 거죠. 요걸 통해 15번에 3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세포재멸사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제때 제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제때 제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3번 볼까요? 비정상적 세포가 자멸사하여 제거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야 자멸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구조가 완전히 틀렸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자멸사하는 게 아니죠. 자멸사하고 제거가 되고 나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틀렸으므로 3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은 거 여러분 2번밖에 없네요.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5번의 2번 내용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하면 세포의 자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추론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선생님은 그냥 생각했어요. 왜요? 나머지가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2번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과학적으로 선생님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문의 내용을 통해 국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4번에 2번이 틀린 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여러 질병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죠.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14번에 2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겠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을 결국 14번에 2번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14번에 2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확실하게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16번까지 정확하게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17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가번, 신생아의 두뇌에는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후에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나오고 나에서는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됐네요. 자, 여기 자외선이 조사된 상황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억이죠. 세포자멸사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여기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된 상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DNA 연기 구조가 변화해서 자멸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번 볼까요? 식물 추출물 A를 배양 접시에 담긴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해요. 실행 카스파제에 속하는 카스파제 3의 활성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니은에 있는 것처럼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거겠죠. 이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니은에 해당해요.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리 후 48시간이 지나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우리 위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 문단에 나오거든요. 이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밑줄 안 치셔도 돼요. 요 색깔로 잠깐 봅시다. 세포 내 BCL2 단백질의 농도가 감소한다 라고 나와요. 세포가 손상돼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BCL2 단백질의 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CL2 단백질이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막이 파괴돼서 결국에는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어요. 그럼 BCL2 발현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자멸사가 유도되겠죠? 세포 자멸사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자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에서 일부 신경세포는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멸사겠죠. 필요 없는 것들 몸에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에서 각질형성 세포들이 자멸사한 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여기 보면은 여러분 위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이거 기억에 관련된 거잖아요. 세포 자멸사의 발생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세 번째 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자멸사가 발생하는 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다해서 A는 비정상적 세포로 인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 활용할 수 있겠죠? 종양세포 집단 얘기니까 4번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 자멸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이겠죠. 이게 있어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죠. 자, 가에서 생후 3개월 이후부터 다에서는 A를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 자멸사가 감소하겠고 여러분 이건 어때요? 자, 가는 생후 3개월까지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세포가 제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세포자물쇠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요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는 어떨까요? 다는 A를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어떻게 돼요?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하게 되면 자 여기 니은에 본 것처럼 세포자멸사가 유도되잖아요. 세포자멸사가 유도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면서 세포자멸사가 유도되죠. 그럼 지속적으로 세포자멸사가 감소해요? 그렇지 않고 세포자멸사가 지속적으로 유도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에서는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자멸사가 유도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 말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세포자멸사가 유도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세포자멸사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를 정리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주차의 마지막 지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우리 벌써 18번째 지문까지 살펴봤어요.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앞에 지문들 아직 공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뛰어넘은 지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좀 공부해 보시고 복습하면서 또 시간 맞춰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않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1번부터 17번까지를 한 번에 다 이렇게 1번부터 17번까지를 시간을 내서 요 전체를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풀어보고 정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 주에 우리 또 새로운 모의고사 지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